여러분은 옷차림에 신경 쓰시나요? 사실 패션에 관심이 딱히 없다면 옷을 잘 차려입는 것이 어렵기도 합니다. 하지만 옷은 나를 지켜주는 무기가 될 수도 있지요. 물론 외면만 보고 사람을 단정짓지는 않아야겠지만 단정하고 깔끔한 차림이 도움이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옷차림이고 이것으로 인해 첫인상을 판단하기 때문이지요. 옷을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 나의 운과 부가 향하는 길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를 잘 알기 때문에 자신에 맞게 잘 적용시켜서 옷을 입곤 하는데요. 꼭 부자라고 해서 비싼 옷만 입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좋은 가격에 좋은 품질의 옷들도 많기 때문이지요. 오늘은 불을 부르는 부자들의 옷차림을 알아보고 책 속 지혜를 통해 어떻게 입어야 할지 구체적인 방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영상 내용을 듣고 실천해 보신다면 운이 상승하고 귀티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옷 습관을 바꿔야 스타일이 보인다. 버스에 앉을 때 어떤 좌석에 앉는지, 세수하고 양치를 하는지, 양치를 하고 세수를 하는지 등 우리가 하는 행동에는 각자만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은 한번 익숙해지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무의식의 기반에 자연스럽게 작동하지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하게 되고 굳이 고민하지 않아도 될 부분을 건너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무의식으로 자리 잡은 어떤 부분은 그 결과가 스트레스로 나오기도 합니다. 편한 걸 좋아해서 편한 옷만 샀더니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든지 나는 입지도 않는 옷을 왜 계속 갖고 있는 건지 기껏 쇼핑해서 집에 왔더니 왜 비슷한 옷이 옷장에 있는 건지 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런 패턴 속에 있습니다. 감각과 자신감을 키우면 스타일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개인이 가지고 있는 옷 습관 또한 문제였지요. 옷장 속에 어떤 패턴이 있고 그 패턴은 왜 일어나는지 내가 가지고 있는 옷 습관을 돌아보지 않는 이상은 바꿀 수 없습니다. 내가 개선하고 싶은 패턴은 무엇인지 어떤 옷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알고 실천할 때 변화는 일어납니다. 내면과 외면은 상호작용하는 것. 실제로 스타일이 달라지면 스스로가 인식했던 외적 이미지가 달라지고 자기 이미지에 대한 인식의 변화는 내 모습이 마음에 들어라는 자존감의 회복을 통해 내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줍니다. 맞는 옷을 고르는 것, 옷장 속 옷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등 단순히 옷 자체에 포커스가 있기보다는 옷이라는 도구를 통해 심리적인 부분에 영향을 주고 나아가 그게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누구나 내가 원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할 때 자신감과 자존감은 높아집니다. 나의 개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 나의 매력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 나의 능력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할 때, 내가 추구하는 삶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할 때, 내면과 외면은 충돌하지 않고 나를 더욱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나의 개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의 매력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의 능력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나의 정체성을 잘 드러내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가 추구하는 삶에 어울리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 내면과 외면은 충돌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은 낮아질 수 있지요. 옷만 바뀐다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옷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바꿔주는 시작이 됩니다. 자신감을 주고
자신감은 태도에 변화를 주지요. 외면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면은 내면에 영향을 주기에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어떤 옷으로 나를 표현했나요? 그 옷을 입었을 때 기분은 어땠나요? 마음에 들었던 점과 들지 않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스타일링 일지를 기록하는 것으로 내면과 외면의 조화를 이뤄 나가보면 어떨까요? 옷장은 이렇게 정리하자. 기업 경영, 살림 경영, 옷장 경영. 독립을 하고 나면 가장 뼈저리게 느끼는 게 있습니다. 엄마 밥은 참 맛있었구나. 저희 엄마의 음식 솜씨가 좋은 편이기도 하지만 6명이었던 가족 구성원의 밥상을 책임진다는 것은 혼자 살아본 사람만이 느끼는 식단의 무게감이지요. 식사를 준비하는 것, 주방을 관리하는 것, 집을 청소하는 것, 집안의 물품을 정리하는 것. 저는 관리되는 모든 것들이 경영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수익을 내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경영이라고 합니다. 살림 역시 가족 공동체들이 그들의 역할을 수월하게 생산적으로 만드는 경영입니다. 그래서 저는 잘 관리되는 옷장 역시 옷장을 경영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계절마다 정리되는 옷장, 비워야 할 것과 채워야 할 것이 적절히 순환되는 옷장, 옷걸이와 수납함, 서랍장과 선반에 잘 정리된 옷들, 관리되지 못하는 옷장은 삶의 생산성을 낮춘다고 말할 수 있죠. 물론 정리되지 않은 옷장이 편한 사람도 있을 테지만요. 경영이 좀 거창한 단어이긴 합니다만 그런 단어를 붙여야 그 행위의 무게감을 느낀다면 저는 좀 거창해져도 괜찮다는 생각입니다. 옷장 공간의 80% 채울 것.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음식을 남기지 않도록 배웠지요. 원래부터 밥을 잘 먹었지만 그런 밥상머리 교육 덕분에 음식을 남기지 않는 것이 몸에 배에 더욱더 튼튼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남기지 않게 먹는 것보다 적정량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압니다. 적정량을 먹었다면 잔반을 처리하지 않고 숟가락을 놓는 것, 자기의 양을 알고 더 이상 음식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맛있는 반찬은 더 달라고 하고 가능한 한 남기지 않게 먹는 것이 음식을 대하는 좋은 태도이기는 하지만 적정량을 먹었기에 음식점에서 잔반을 남긴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0과 100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남은 반찬을 0으로 만들기 위해 먹어 치우지 않아도 되며 우리의 배를 꼭 100% 이상으로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매번 조금 덜 먹는 것에 실패하는 이유는 남겨도 된다는 마음보다 먹어 치워야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먹어야 했는데 라는 마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20%의 잔반은 남겨도 된다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했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해도 된다는 허용적 태도로의 전환입니다. 공간을 여유롭게 사용하려면 20%의 공간을 비워둔다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빈 공간을 채우고 싶다면 기존의 80%에서 20%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겠지요. 그렇게 20%의 여유 공간을 유지하는 것, 냉장고, 찬장, 옷장, 신발장, 화장대 등등 무언가를 보관해야 할 공간을 우리는 100%로 채워야 할 것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공간의 80%만 채우는 것. 그것이 어떤 공간을 쾌적하고 여유롭게 관리하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 공간에 있는 물건과 그 물건을 사용하는 나를 위해서 말이죠. 운을 만드는 옷차림. 눈에 편안한 옷차림이 운을 만듭니다. 타인을 볼 때 얼굴보다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이 그 사람의 차림새 아닐까요?
어떤 색깔의 옷을 어떻게 입었고 어떤 가방을 들고 있는지가 빠르게 인식됩니다. 그것을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파악하게 됩니다. 검소하되 가난해 보이지는 않게, 화려하되 사치스럽지 않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옷을 입을 수 있다면 우리는 상당히 높은 경우의 수로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게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많은 운을 쌓아나갈 수 있지요. 운을 떠나서 옷을 잘 입는다는 건 멋있는 일이기 때문에 옷을 잘 입는 사람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그런데 명품 옷 비싼 옷만 입으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옷을 잘 입고 운을 부르는 옷차림이란 타인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허름한 옷차림으로 자신을 없이 여기게 하지도 않고 눈에 띄는 한편 사치스럽지 않아 편안함을 주는 것이지요. 타인의 편안함을 생각하며 옷을 입는다는 것은 엄청난 운을 쌓는 일입니다. 우리는 각자 보기만 해도 흐뭇한 누군가가 있을 것인데요. 나의 차림 속에 담긴 그 마음을 통해 누군가의 마음을 흐뭇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매력적이지 않은가요? 물론 나의 편안함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마음과 더불어 타인도 함께 고려한다는 것. 이것이 운을 부르는 차림의 근본 개념입니다. 많은 부를 쌓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옷을 신경 써서 자신에 맞고 편안하게 입습니다. 아무리 명품을 두르고 화려하게 입는다 해도 그것이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면 지혜롭게 옷을 입지 못한 것이지요. 그러니 잘 어울리고 편안한 옷차림을 해보세요. 좋은 운이 계속해서 들어올 것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옷을 입습니다. 비싼 옷보다 빛나 보이는 옷을 입어라. 예전에는 비싼 옷이 곧 좋은 옷이었다면 지금은 저렴한 가격에도 좋아 보이는 옷을 고를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전보다 더더욱 가격보다는 개성과 멋에 중심을 두는 시대로 나아가고 있지요. 입었을 때 빛나는 옷을 잘 모를 땐 가격을 중심으로 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렴한 옷에는 저렴한 디테일이 사용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하지만 나에게 잘 맞는 색, 나의 몸에 잘 맞는 핏, 나의 이미지와 잘 어울리는 디자인 등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 으쓱하게 만드는, 달라 보인다는 말을 듣게 되는 그런 아이템들은 가격이랑은 상관없이 나를 빛나게 합니다. 싸도 추천할 수 있는 이유는 거기에 있습니다. 싸도 나에게 맞으면 빛을 발합니다. 빛이 나는 스타일은 비싸 보이기도 하지요. 가끔 배우나 스타들이 저렴한 옷을 입고 나와 화제가 되는 것은 그 옷을 나에게 맞게 잘 소화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입니다. 싼 티나지 않는 스타일 비법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나를 빛나게 하는 스타일이 무엇인지 아는 것. 멋을 알면 돈이 아껴집니다. 집에서는 편하게 입어라. 드라마를 보며 가장 공감되지 않는 장면 중에 하나는 집에서도 말끔히 차려입고 있다는 점입니다. 집에서는 자고로 발레를 해도 거리낌 없을 바지에 언제 무슨 이유로 샀는지는 알 수 없지만 외출복으로는 입기 부족한 티셔츠를 입어야 마땅하기 때문이지요. 옷을 상황에 맞게 입는다는 건 그 공간이 가진 분위기와 맞게 입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혼자 널브러져 있어도 누가 뭐라 하지 않는 바닥에 누워 넷플릭스를 보며 뒹굴뒹굴하는 것이 집이라는 공간이 나에게 주는 안락함이라면 응당 그에 맞는 편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이런 옷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남편한테 작아진 옷이니까 내가 집에서 입기. 색이 바랜 옷인데 아직 멀쩡해서 집에서 입기. 밖에서 입기 좀 애매한 옷이니까 집에서 입기.
우리는 밖에서 외출복으로 입는 옷과 집에서 홈웨어로 입는 옷을 나눕니다. 그런데 외출복은 다양한 이유로 신경 써서 정리를 하지만 홈웨어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기도 하죠. 그런데 집에서 입는 옷도 정리가 필요합니다. 편하게 입는다는 건 외출복이 아니라서 막 입기 좋아서가 아닌 나의 몸과 마음이 평안한 상태를 만들어줄 옷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집에 있을 때 당신의 가장 평안한 상태는 무엇인가요? 그때 당신은 어떤 옷을 입고 있나요? 부자들은 절대 피하는 운을 감소시키는 옷차림. 어울리지 않는 옷은 입지 마세요.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는 것은 나의 모습을 초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울리는 옷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말씀드릴 나에게 맞게 옷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 들으며 여러분의 스타일을 혼자서 찾아가 보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내가 좋아하는 옷차림이 무조건 나에게 어울린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흰색을 좋아하지만 검은색을 입을 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한 번쯤 새로운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지요. 새로운 시도를 통해 새로운 스타일을 찾는 것은 삶의 신선함을 불어넣어줍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계 없습니다. 스타일을 찾는 것은 나이 불문이며 다 늙어서 무슨 스타일이라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나에게 맞는 스타일의 옷을 입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러니 나도 좋고 남들도 좋아하는 그런 옷차림을 한번 찾아보는 게 어떨까요? 잔뜩 구김이 간 옷은 입지 마세요. 물론 현대사회에서 너무 바쁘다 보니 조금 구겨진 옷을 입을 때도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옷은 입어야 하고 입을 수 있는 옷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옷장 구석에 접혀있던 옷을 꺼내 입고 나간 적이 있으실 텐데요. 누군가가 그런 옷을 입고 온다면 너그럽게 이해해 주는 것이 좋겠지요. 하지만 나 자신은 그런 옷차림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 부르는 차림새가 될 것입니다. 중요한 자리에 가는 것이라면 이것은 꼭 신경 쓰세요. 특히 공식적인 자리에서 타인을 만나야 할 경우에는 그 사람의 됨됨이를 평가하는 척도가 될 수 있습니다. 좋은 옷을 차려입어도 린넨 소재나 실크 소재가 아니라면 구겨진 옷차림은 게으르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날 입을 옷을 미리 챙겨놓고 새롭게 하루를 시작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늘어지거나 수명이 다한 옷은 입지 마세요. 옷차림은 개인의 형편에 따라 교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선이 늘어지거나 수명이 다한 낡은 옷차림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비해 능력이 과소평가되어 보일 수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를 알기 때문에 단정한 옷차림을 고수합니다. 꼭 비싸기보다는 가격에 비해 나에게 잘 어울리고 고급스럽고 귀티나는 옷을 선정해서 입을 필요가 있습니다. 주머니에 구멍난 옷은 입지 마세요. 예로부터 주머니는 그 사람의 운을 보관하는 장소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런데 주머니에 구멍이 난다면 그것은 나의 좋은 운이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은 스타일 때문에 그런 옷을 입는 경우도 있지만 가급적 그런 스타일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의 눈에 보기에도 구멍이 난 옷은 단정치 못하고 허름해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우리의 운을 세게 만드는 옷차림이기도 하지요. 낡고 더러워진 신발은 신지 마세요. 운동화나 신발을 자주 세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발이 많이 낡았다면 교체가 필요합니다. 가죽이 다 떨어져 있는 신발을 신어서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흙 등이 묻은 더러워진 신발은 행동에 조심성이 부족해 보이고
자신의 기분도 깔끔하게 만들지 못하니 신발을 청결하게 하는 것은 운을 상승하는 것의 기본 중 기본으로 여겨집니다. 옷뿐만 아닙니다. 우리는 체형과 향기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물론 연예인처럼 체형을 만들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하게 잘 관리한 몸은 옷을 고를 때 선택지를 넓힙니다. 또 나에게 잘 맞는 옷을 찾아낼 수가 있지요. 옷이 가득한 옷장을 보면서 입을 옷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지 않나요? 아직 나에 맞는 옷을 잘 찾기 어렵다면 앞으로 나올 이야기를 통해 찾아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더불어 당당하게 걸음을 걷고 명확하게 행동하는 것도 옷차림에 포함됩니다. 보이는 옷차림을 넘어 몸에서 악취가 나지 않고 좋은 향이 나도록 꾸미는 것도 내 주변에 좋은 운이 모여들게 하는 행동이지요. 이제 나도 부자, 돈을 부르는 나에 맞는 옷차림, 마음에 안 드는 점을 적어보라. 올바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올바른 질문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이지요. 지금 내 문제점을 개선하고 싶으신가요? 무엇을 개선할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문제인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문제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면 설명하기 힘들 수 있는데 옷장을 열고 마음에 안 드는 점을 3가지만 적어보세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더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 딱 3가지만요.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없는데 굳이 3가지를 다 채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너무 바지만 있다면 다음에는 스커트나 원피스를 사보면 좋겠죠? 어두운 옷이 많다면 다음에는 포인트가 될 만한 패턴이나 색깔 옷을 사보면 좋겠죠? 편한 신발만 있다면 편하면서도 디자인이 예쁜 기능성 신발을 사보면 좋겠죠? 이런 식이 됩니다. 꼭 살 필요는 없지만 일단 파악해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확장시켜보자면 바지만 갖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어두운 옷이 많은 이유가 있겠죠. 편한 신발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내가 구매하게 된 아이템들에 대한 이유를 생각해보면 답을 알고 있지만 원하지 않는지 혹은 답이 없다고 생각해 포기한 것인지까지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 펜과 종이 하나 챙겨 혹은 핸드폰 메모장을 열어 옷장 앞에서 3분 정도만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남들이 어울린다고 하는 옷을 입어보자. 가끔 그런 옷이 있습니다. 나는 잘 모르겠는데 입으면 약간 어색한 것 같은데 남들은 잘 어울린다고 하는 옷이지요. 우리는 내가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은 반만 맞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안다고 생각하기에 생기는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지요. 자신의 틀에 갇혀보지 못하는 곳이 바로 사각지대입니다. 나의 이미지는 내가 보는 이미지와 남들이 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 이미지는 생김새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말투, 태도, 생각, 습관, 외모, 모든 것들이 모여 그 사람을 이룹니다. 예를 들어 연예인들이 외모로만 보여지는 방송에서의 모습과 예능에 나와서 다른 사람과 함께일 때의 모습, 그리고 토크쇼에서 자기 이야기를 할 때의 모습이 조금씩 달라 보이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지요. 우리 역시 직장에서의 모습과 친구들과 있을 때의 모습, 혹은 가족들과 함께일 때의 모습이 조금씩 다를 것입니다. 각각의 상황에 맞게 나의 얼굴을 꺼내 사용하는 것, 혹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 나를 이루는 여러 가지 것들이 모여서 나의 이미지를 이루는데 스타일 역시 나의 이미지에 부합하느냐 아니냐로 나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남들이 어울린다고 하는 옷에는 내가 모르는 나의 이미지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남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수록 혹은 전문적 관점이 가능한 사람일수록 정확도는 높아지겠지요. 그리고 어떤 부분이 어떻게 잘 어울리는데? 라고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답을 들으면 아하고 수긍하거나 그래? 하고 되짚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지요. 화려한 색깔이라고 무조건 안 어울린다는 것은 편견. 많은 사람들이 색깔 옷을 입는 것을 어려워합니다. 검은색과 회색 등의 무채색 옷이 여기저기 매치해서 입기 편한데 비해 유채색 옷은 그 색이 나와 잘 어울리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또 그 옷이 다른 옷의 색과 잘 어울리는지도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무채색 옷은 흰색과 검은색 그 사이에 수많은 회색을 이야기합니다. 유채색은 무채색을 제외한 색을 이야기합니다. 잘못 매치했다가는 코디에 실패할 수도 있고 실패는 곧 센스가 없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 유채색에 대한 다양한 시도를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사실이 있는데요. 그 어떤 튀는 색도 어울리는 사람이 입으면 그 색깔보다 그 사람이 돋보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모릅니다. 굉장히 화려한 색처럼 보이는데 입었을 때 의외로 튀지 않고 은근히 잘 어울릴 때 그 색이 튀는 색에서 잘 어울리는 색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지요. 그래서 생각하는 것과 입어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옷을 입었을 때 그 옷만 보인다면 옷이 과하거나 튀는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화려한 옷도 옷을 입은 사람이 보인다면 그 옷을 잘 소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색이 있는 옷을 입었을 때는 옷을 보기보단 전체적인 내 모습을 봐보세요. 그 옷을 입은 느낌이 부담스럽다면 나와 안 맞는 색일 확률이 높지만 그 옷을 입은 느낌이 자연스럽다면 옷은 자기에게 맞는 주인을 찾은 겁니다. 스타일에 맞게 헤어를 바꿔보자. 남자는 머리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머리 모양만 바꿔도 훨씬 멋있어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말인데요. 여성은 스타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메이크업을 할 수 있고 다양한 액세서리를 착용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여성들의 머리 모양 역시 전체 스타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지 않습니다. 머리 모양으로 인상이 바뀌기도 하지만 내가 어떤 옷을 입느냐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맞춰주는 것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입었다고 말할 수 있는 스타일링 요령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머리가 내려오는 게 귀찮아서 항상 머리를 묶고 다녔던 여자는 묶은 머리에 어울릴 만한 옷만 입게 됩니다. 쇼핑할 때도 입어본 옷에 따라 헤어스타일을 바꿔보지 않고 묶은 머리 그대로 거울을 보면 뭔가 어색하고 안 어울린다는 느낌을 받지요. 사실 그건 옷이 안 어울려서일 수도 있지만 묶은 머리와 옷의 느낌이 상충돼서 어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옷에 맞게 머리를 풀어보거나 헤어스타일을 다르게 해보는 요령이 필요합니다. 전체 스타일에 발랄한 느낌을 주고 싶다면 푸는 것보다는 묶는 것이 좋고 긴 머리보다는 단발이 좋으며 생머리보다는 파마한 머리가 좋은 이치와 같습니다. 평소 옷차림에서 좀 다르게 입고 싶다면 옷과 함께 헤어를 맞춰주세요. 헤어까지가 스타일링입니다. 워너비를 따라해보는 것도 좋아요. 글쓰기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글 잘 쓰는 방법의 하나는 바로 필사입니다. 그냥 필사가 아니라 본인이 담고 싶은 작가의 글을 필사하는 것이지요. 스타일링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워너비가 입은 옷을 보고 비슷한 옷을 입어보세요. 안 어울린다고 생각되면 과감히 X표를 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구매로 이어지면 됩니다. 옷을 입은 내 모습을 거울로 봤을 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잘 모르겠다면 거울에 비친 나의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놓습니다. 그런 다음 매장에서 나와 5분 정도 지난 후 찍어 놓은 사진을 보면 조금 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지요. 입고 싶은 스타일을 발견했다면 먼저 시도해 보세요. 워너비 스타일이라고 안 어울리고 평범한 스타일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울리는 것도 아닙니다. 입어봐야 진짜 어울리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지요. 기존의 스타일이 아닌 새로운 스타일로 넘어가 보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지금의 나와 잘 어울린다면 나만의 스타일이란 것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디자인, 좋아하는 느낌, 입었을 때 기분이 좋은 옷, 자주 입게 되는 옷 등 그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진 않았어도 내가 선택하게 되는 옷의 공통된 느낌과 특성은 분명 나만의 스타일을 결정짓게 하는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정된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는 스타일의 주기가 짧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오랜 기간 바뀌지 않는 사람도 있지요. 내 스타일이란 것은 결국 내가 선택한 옷들의 누적된 값인데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의 나입니다. 오늘 입어본 옷이 지금까지 결정해온 스타일에서 약간 벗어나더라도 입었을 때 내가 만족스럽고 잘 어울리고 편하다면 그 옷을 입으면 되는 것이지요. 나이에 따라 인상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때문에 스타일 역시 나이 들수록 계속해서 변화해가는 것입니다. 꼭 하나의 스타일 안에 가두지 말고 새로운 나를 발견해 보는 것. 특정 나이에 어울리는 옷이 아닌 지금의 나에게 어울리는 옷.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오늘 들어보신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 책들을 읽으며 부자들 역시 이런 옷차림을 자주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무작정 비싸기만 한 옷보다는 일관성을 갖춰서 자신의 능력을 돋보이도록 하는 옷차림이 가장 중요하구나를 느꼈는데요. 저는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저에게 맞는 옷 선택법도 함께 알 수 있어 좋았습니다. 최악의 옷차림을 피하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세련되고 단정한 모습을 한다면 운이 따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앞날에도 항상 부와 풍요가 따르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